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토미오카 기우가 귀달대 검사가 아닌 혈기가 되었다면 어떠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기우가 12개월의 하얀들을 흡사하고 도마와 나비주택을 습격해 카나이를 살해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긴 데소라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선혜미는 무한열차에 도착해 객실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그곳에서는 시끄럽게 우마이거리는 염주 큐즈로가 있는 걸 확인했고 서로는 서로를 보고 왜 이곳에 있느냐며 놀랐죠. 각자 이곳에 하얀급의 헬기가 있을 거라는 냄새를 맡고 왔기에 긴장하며 좌석에 앉았고 사이미는 이 열차에는 혈기 냄새가 진동을 한다며 모든 것을 경계하며 사방군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엠무의 사주를 받은 검표언니와 검표를 하려고 했는데 사내미의 눈빛에 흠칫 놀라 수상적인 행동을 했고 큐즈와 사내미는 그를 유심히 바라봤죠. 그러자 그는 그들의 위압감에 덜덜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고 사내미는 이 열차에 있는 혈기가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하라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큐로가 너무 심하게 위협하지는 말라고 했고 사내미는 혈기들과 내통한 것들은 죽여버려야 한다며 소리치자 검표원은 잘못했다며 꿈에서 죽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그랬다고 빌었고 큐로는 인간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이 혈기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사이미는 그대로 앞으로 튀어나가며 열차를 뒤지기 시작했고 엠무는 저들의 촉과 움직임을 보니 주급의 실력을 지닌 자들이라고 생각이 되어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야 엠무는 황급히 열차 속으로 들어가 융합을 하기 시작했고 열차 내에 촉수를 꺼내 승객들은 물론 큐로와 사네미를 압박했죠. 하지만 실력자 주가 2명이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엠무의 촉수는 승객들에게 닿기 전에 전부 베어져 버렸고 사이미는 열차 곳곳을 누비며 베어내는 탓에 목의 위치가 금방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사이미는 이 쓰레기 같은 혈기를 베어버리겠다며 그대로 바람의 호흡으로 열차째로 엠무의 목을 베어버렸고 열차는 그대로 탈선해 옆으로 쓰러지게 되었죠. 큐로는 그 뒤 다친 승객들을 구조해줬고 사이미는 자신의 왠지 모를 촉이 긴장을 풀지 못하게 그 주변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엄청난 기회를 느껴 칼을 빼들었고 자해에 날아오는 무례업 참격을 막아냈죠. 사이미는 그 참격이 날아온 것을 응시했고 그곳에서는 기우가 빠르게 뛰어와 다시 한번 공격해 사내미를 튕겨냈습니다. 사이미는 기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카나이를 죽인 원수 자식 이번엔 꼭 죽여버리겠어 라고 분노했고 기우는 사내미를 보자 마코모와 사비토의 원수 용서 못해 라고 하며 엄청나게 차가운 한기를 내뿜기 시작했죠. 기우는 무례 호흡으로 사내미에게 뛰어가 몰아쳤고 사내미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 듯한 기의 공격을 겨우 막는 것만이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큐로의 하얀의 호흡이 기우의 뒤를 노렸고 기우는 무례 호흡으로 방어해내며 튕겨냈죠. 큐로는 기우를 보자마자 지금껏 만나본 적 없는 강력한 귀기를 느꼈고 이 정도의 혈기라면 하얀의 혈기를 넘어선 강한 혈기일 텐데 상윤의 표식이 없는 게 의아했습니다. 기우는 방해하지 말라며 다시 한번 사네미를 공격했는데 큐로가 다시 끼어들었고 사네미와 큐로를 동시에 상대하다 보니 기우는 슬슬 짜증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뭐야 나보다 빨리 온 녀석이 있었네? 그 검사 중 한 명은 나에게 양보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바라보니 눈에 상현상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있었습니다. 사네미와 큐로는 기우 한 명도 쉽지 않은 상황에 상현삼의 혈기까지 등장한 것에 일이 꼬여버렸다고 생각했고 사이미는 큐로에게 내가 저 검사 혈기 녀석을 금방 해치울 테니 네가 상현삼을 막아내고 있으라고 했죠. 큐로는 알겠다며 아카자의 앞으로 나아갔고 아카야는 네가 내 상대인가? 염주를 죽여본 적은 없었는데 이거 잘 되었군 이라고 하며 그대로 뛰어가 큐로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미는 기우에게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보니 빨리 네 녀석을 베어버려야겠다며 자신의 팔뚝을 칼로 그었고 피를 내기 시작했죠. 저번에도 당해왔다시피 네 녀석은 내 휘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고 했고 그대로 바람의 호흡으로 기우에게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우는 사내미의 공격을 받아치는 것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공격으로 사내미의 몸 이곳저곳을 베어버렸고 사내미는 칫 아직 만취 효과가 나오지 않았나? 라며 물러났죠. 그런데 기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뛰어와 사내미를 압박했고
또다시 사내미의 허벅지를 크게 베어버리는 등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내미는 어떻게 내 피냄새를 맡고도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냐며 당황했는데 자신의 베인 곳, 피가 흐르는 곳을 봤더니 그 피는 이미 딱딱하게 얼어붙어버린 상태였죠. 기우는 사내미 희열을 대응하기 위해 얼음 혈기술을 시전했고 주변의 온도를 떨어뜨려 사내미 피가 밖으로 분출되자마자 얼려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기우는 마코마 사비토의 복수다 라고 하며 물의 옷과 자신의 얼음 혈기술을 뒤섞은 생생유전으로 사내미의 주변을 돌며 베어버렸고 사내미는 베인과 동시에 몸 곳곳이 얼어붙어 심장까지 멈추고 말았죠. 한편 쿄요루와 신명나게 싸우고 있던 아카자 역시 혈기의 이점을 활용해 점점 쿄요루에게서 우위를 점했고 쿄요루가 엄청난 투지를 발휘해 연옥으로 아카자를 공격해봤지만 간발의 차이로 아카자의 목을 베지 못했고 아카자의 공격에 복부를 뚫려 치명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쿄요루는 마지막으로 죽을 힘을 다해 아카자의 목을 깎아내기 시작했고 아카자는 다 죽어간 녀석이 이 정도의 힘을 낸다고? 라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쿄요루의 움직임이 멈췄는데 기의 칼이 아카자의 몸을 뚫고 쿄요루의 심장을 찔러버린 거였습니다. 아카야는 자존심 때문에 덕분에 살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네 녀석이 요즘 도마 함께 있다는 그 녀석인가? 라고 물었는데 기우는 그 말에 딱히 대꾸하지 않고 휙 돌아 자신의 갈 길을 가버렸죠. 아카야는 뭐 저런 붙일 수 없는 녀석이 다 있냐며 도마 자식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냐며 부들거렸습니다. 한편 어떤 해안가 마을이 혈귀에게 점령을 당했다는 소식에 그곳을 찾아가게 된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 곳곳에 퍼져있는 여러 혈귀들을 그대로 때려잡고 있었는데 감히 내가 애써서 만들어놓은 녀석들을 죽이다니 제정신이냐며 상현호 교코가 튀어나왔고 교코는 교메이를 보자 너는 몸집이 아주 큰 것을 보니 재밌는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했죠. 교메이는 최근 들어 많은 주들이 죽거나 다쳐 열이 받은 상태 특히나 자신 때문에 기살대가 된 고초 카나이가 죽어 막중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교메이는 교코의 근처에서 나는 소리를 파악해 그대로 바이오 공격을 퍼붓었고 교코는 자신을 향해 날아온 철퇴에 귀할대원들은 검을 쓰는 것 아니냐며 놀랐죠. 교코는 겨우 그 공격들을 피하며 여러가지 혈기술로 교메이를 공격했는데 교메이는 육중한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스피드로 그것들을 피해버렸습니다. 교코는 그렇다면 저 녀석이 철퇴를 날린 직후 뛰어들어 속발에 가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교메이가 철퇴를 날리자 그대로 빠르게 교메이 품 쪽으로 접근했는데 교메이가 다른 팔로 도끼를 빼어들며 교코의 팔을 베어버렸고 그대로 주먹으로 후려쳐 날려버렸습니다. 교코는 이 막중한 전투력에 저 자식 뭐냐며 인간 맞냐고 당황했고 교메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이오 공격으로 교코의 온몸을 박살내버리기 시작했죠. 교메이는 형 귀살대에 있는 주들 중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주였고 혼자서도 주 두세 명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둥 중의 기둥이었습니다. 한편 도우마는 기우를 불러 요즘 꽤나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며 자신이다 뿌듯할 지경이라고 했고 기우는 그 말을 무시하며 나를 왜 불렀느냐고 했죠. 그러다 도우마는 지난번에 귀살대 여자주에 저택을 습격했을 때 여자들을 미쳐 다 먹지 못했던 것 기억하느냐고 이번에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새로운 여자주의 저택의 위치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뭐 이 녀석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의 원수인 장님 귀살대원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도마를 따라갔고 도마는 기우에게 예전부터 궁금하던 게 있었는데 너는 인간 시절에는 어떻게 살아왔느냐며 귀살대 검사를 중화하는 이유는 그저 그 친구였던 혈기들이 그들에게 살해당해서냐며 물었고 기우는 계속해서 무시하다가 자신에게는 꼭 지켜주고 싶었던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했죠. 그 아이는 조그마한 체구를 가졌지만 아주 당찬 성격으로 항상 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결혼하자고 졸랐던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 아이를 좋아하면서도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그 아이에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리라 방심했던 자신의 탓이라고 했죠. 그렇게 그 아이를 지켜주겠다는 다짐도 못 지키고 좋아한다는 고백도 못 해보고 그 아이를 귀할대 검사에게 잃었기에 자신은 모든 귀할대원들을 죽이기 전까지 멈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마는 그 말에 신기하다는 듯이 그를 쳐다봤고 자신은 단 한 번도 사랑 같은 걸 못 해봤는데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참 부러운 거라고 했죠. 그러다가 그들은 카나이가 죽은 뒤 새로 이사하게 된 나비저택의 앞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기우는 그런데 도대체 이런 위치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도마는 사실 자신에게는 귀살대에 숨겨놓은 정보원 한 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큐브 스테이크가 도마의 앞으로 나왔고 기우는 귀살대원을 보자 칼을 빼들었는데 도마는 경계할 필요 없다며 이 녀석이 내 정보원이라고 했죠. 도마는 큐브 스테이크에게 황금 덩어리를 한 개 챙겨줬고 큐브 스테이크는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마는 그리 나비저택을 향해 들어갔고 기우는 어쩐지 저번 카나이를 닮은 여검사가 생각이 났기에 찝찝한 마음에 멀리서만 지켜봤죠. 그때 나비저택에 있던 포알룬즈들은 도마의 습격에 비명을 질렀고 도마가 얼음 혈기술을 사용해 포알룬즈를 공격하자 카나오가 꽃의 호흡으로 그 공격들을 쳐내며 그들을 구해줬습니다. 그들 뒤에서 시노부가 벌레 호흡으로 도마를 찔러 독을 주입했죠. 도마는 고통에 일그러졌지만 이내 독을 소화해버렸다며 웃었고 너는 저번에 만난 검사의 동생인 것 같다며 반갑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도마를 보자마자 언니를 죽인 그 혈기라는 것을 알았고 엄청난 분노를 하면서 이 녀석을 꼭 죽여버리겠다고 했죠. 카나와 시노부는 각자의 호흡으로 도마를 공개했지만 도마는 너희는 예전에 만났던 그 여검사들보다도 약한 것 같다며 너희들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닥치라며 흥분해서 도마에게 뛰어들었는데 카나오가 시노부를 붙잡고 도마에게서 벌을 두게 했죠. 저 혈기의 근처에는 미세한 얼음들이 돌아다니고 있기에 저걸 들이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도마는 그걸 용케 간파했다며 너네 호흡의 검사들은 내게 접근조차 할 수 없으니 날 죽일 방법은 없다고 하며 얼음 혈기술을 시연해 그녀들에게 날렸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얼음 혈기술이 물의 호흡에 전부 박살이나 날아가 버렸고 시노부는 뭐지? 라며 그쪽을 봤습니다. 그러자 그 호에는 기우가 있었고 기우는 시노부를 바라보며 엄청나게 놀란 표정을 하고 있었죠. 시노부는 기우를 보자마자 한눈에 그를 알아봤고 어째서 혈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냐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우는 너 어떻게 살아있었던 거지? 그날 마을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나? 라고 물었고 설마 시노부가 이렇게 귀살대원으로 있다는 것은 저번에 도마의 죽임을 당했던 여검사가 정말로 카나이가 맞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기우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마는 뭐 너희가 아는 사이였느냐고 혹시 네가 아까 말한 그 아이가 저 아이냐며 씩 웃었고 특별히 기우를 봐서라도 너네를 아프지 않게 잡아먹어주겠다며 시노부의 접근에 절부채를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우가 물의 호흡으로 도마의 팔을 날려버렸고 더 이상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싸늘하게 말했죠. 도마는 기우에게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며 지금 나를 배신하는 거냐고 넌 내 제일 친한 친구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야 기우는 나는 이 녀석과 친구였던 적이 없어 라고 말하며 칼을 도마에 겨누었죠. 도마는 그러자 이게 참 일이 묘하게 흘러간다며 너희들을 전부 먹어치워 내 몸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루게 해주겠다며 얼음 혈기술을 지어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드디어 시노와 기우가 만나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